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주고 눈을 지켜주려면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눈이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습관이 좋고, 비비지 말고 눈을 깜빡여 주는 게 눈 건강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 저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실에서 나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막상 검사해보면 시력이 안경 끼거나 또는 뭐 안경 안 끼고도 1.0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보여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시력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저하라고 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도수가 바뀌거나 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진짜 의사가 보통 생각하는 시력 저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 이 기능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뭐 건조증이나 또는 뭐 눈이 너무 그냥 말 그대로 피로해가지고 느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겠고, 그거 외에 이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일단 첫 번째는 노화겠죠.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20대 이후로는 시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시력이 떨어지는 건 보통 이제 50대 이후 노안을 겪으면서 또 백내장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력이 나은 시력이든 교정 시력이든 떨어지기도 하고 도수가 변하기도 하고, 그게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시력 저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눈 영양제는 이제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 하는 당근, 녹황색 채소,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되겠죠. 뭐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등등의 채소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그런 영양분들을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눈의 노화, 눈의 전반적인 노폐물에 침착되는 정도를 예방해 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어떤 과일 또는 뭐 그런 성분들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눈의 어떤 노화를 근본적으로 조금 막아주면서 예방해주면서 늦춰주면서 눈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 여행 나가보시면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 자외선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를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라식 수술하면 자외선 차단을 좀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더라도 이 선글라스 착용은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혹시 뭐 자기 눈 수술을 했는지 또는 뭐 어디 뭐 다쳐가지고 눈 부었는지 가리려고 생각한다 착용을 안 하는데, 눈을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보호해주고 노화를 좀 늦춰주고 눈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면 자외선 차단을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꾸준히 하루하루가 누적되다 보면은 확실히 이런 자외선 차단을 좀 신경 써준 분들보단 안 한 분들이 뭐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에 여러 가지 기타 질환들이 생기는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제가 매일 진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은 가능한 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거리, 예를 들어 뭐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눈이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봤다가 멀리도 봤다가 이거를 자꾸 해주면서 이 눈에 있는 이 수정체가 너무 한 곳에 집중돼 가지고 여기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멀리 가까이를 좀 꾸준히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강한 빛을 너무 많이 보는 게 당연히 눈에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면 다크모드라는 것도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창도 다크모드 선택할 수 있듯이 눈에 어떤 피로감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땐 다크모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계속 뭔가 한 곳에 집중해서 너무 오래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눈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집중하는 동안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불편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내가 뭘 보더라도, 장시간 보더라도 평상시에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내가 일부러 자주 깜빡여 주는 습관이 좋고, 이 깜빡일 때마다 눈에 있는 이 펌프가 눈물을 분비해 주면서 짜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눈이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비지 말고 눈을 깜빡여 주는 게 눈 건강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을 오래 집중하다 보면 눈을 충분히 감았다 뜨는 게 아니고 눈을 살짝 그냥 감았다 떴다 이게 완전히 셔터가 완전히 내려서 덮였다가 열리는 게 아니고 눈이 일부만 감기게 되면 사실 눈이 더 힘들어지겠죠. 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이 충분히 감았다 떠주고 또 눈을 감고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눈만 뜨고 있으면은 당연히 눈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적으로 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좀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눈을 충분히 잘 감고 잘 떠주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내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또는 뭐 하실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고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줘야 된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몸이 굳지 않으려고 팔다리 운동을 꾸준히 잘 해주면 스트레칭 해주면 몸이 유연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건강해지죠. 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카메라로 치면 줌인 줌아웃 이렇게 멀리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눈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눈의 피로감도 적어지고 조금 더 또렷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결국엔 어쨌든 눈을 적절하게 초점을 맺는 연습을 하면 환자로 하여금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오래 보더라도 멀리 이렇게 좀 먼 산을 보듯이 좀 멀리 자꾸 봐주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따뜻하게, 또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덮고 있고 하면 확실히 이 자체가 좀 온도도 있고 눈이 약간 마사지도 되고 혈류도 좀 잘 돌면서 눈이 필요한 부분들 좀 많이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좀 약간 조금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가 되느냐 괜찮냐 이건 좀 논문들마다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눈의 피로감이나 또는 특히 이 성장기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가 어쨌든 눈 성장 과정에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제법 나와 있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는 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블루라이트 차단을 안 하면 커피 많이 마신 것처럼 약간의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좀 잠이 제때 잘 안 오게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적절히 해주는 게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폰 사용하시다 보면 눈 좀 편안한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모드를 켜놓으면 약간 선명도는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대신 상대적으로 장시간 사용했을 때 확실히 피로감은 덜한 부분이 있고 의학적으로 그걸 설명한다면 아주 이게 어떤 크게 해가 되던 부분을 막아준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 저하를 좀 막아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불편감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몸에 좋은 거를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자꾸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자꾸 더 그만 찾으시고 차라리 몸에 나쁜 거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의사들끼리는 서로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 되는 거 하나라도 더 드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화도 막을 수 있고 불편한 것도 줄어들 것 같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눈 영양제 복용하면 당연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를 어느 정도 조금 늦추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들도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눈이 좋아지냐 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 잘 보이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눈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남자분들 보통 흡연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음주 이런 내가 생활 습관에서 오히려 좀 조심할 부분들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 또 보면 이 건강할수록 몸이 건강할수록 눈도 대개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이나 또는 수면도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눈 건강과 다 이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도 드시면 당연히 나쁠 건 없는데 영양제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내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나머지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머리도 빠지듯이 백내장이라는 건 눈 속에 있는 카메라로 치자면 카메라의 이 렌즈 같은 역할을 하던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고 또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누구나 다 겪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누구나 다 오래 살게 되다 보니 결국에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가장 백내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노화가 주요 원인이라 생각이 되고 그 이외로 봤을 때는 어떤 전신 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외상, 눈을 세게 부딪힌다면 또 생길 수 있는 게 백내장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약물 사용, 피부과나 정형외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약물,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눈에 백내장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딱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백내장 교과서에서도 백내장 수술은 환자가 불편하면 받는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이 정말 심한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심해질 때까지 참고 지내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주관적으로 불편해지고 또 진료실에서 의사가 이 정도면 수술이 필요하다. 서로가 그 의견이 일치할 때 이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하면 내가 눈이 불편한 증상들이 다 사라지겠지라는 기대에 막연히 그냥 백내장 수술을 좀 빨리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백내장이 의사가 보기엔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은 주변에서 얘기하기로 눈은 쓸 때까지 쓰다가 수술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대한 수술을 안 하려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적절할 땐 개입을 해야죠. 이제 백내장이 너무 심한데도 환자가 계속 그거를 안 하고 버티고자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이러다 진짜 실명한다, 이러다 정말 눈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들도 이제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요. 또 너무 수술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수술한다고 다 좋아질 부분이 아닌데 눈이 다른 이유 때문에 불편한데 이걸 마치 수술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은 막상 수술하고 나면 불편하시죠. 이거 수술했는데 똑같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의사가 적절히 이제 판단하에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환자가 좀 불편함을 겪을 때 수술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눈이 불편하다, 그럼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 부모님은 수술 받지는 않으셨고요. 시력이 잘 나오면 뭐 불편하다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셔도 안과 갔을 때 의사도 괜찮다고 그러고 시력도 객관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면 사실 굳이 수술을 빠르게 결정해가지고 서둘러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의사 입장에서도 정해진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할 거냐 그것도 의사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어느 병원 가면 괜찮아요 그러고 어느 병원 가면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된다 그러고 환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여쭤보는 게 다른 병원 가보셨는지도 여쭤봅니다. 뭐 안 좋게 보면 이제 이 병원 쇼핑 다니듯이 의사들도 안 좋게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는 맞는데 환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혹시 저한테만 진료를 처음 받아보신 거라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거꾸로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 그래서 내 부모님이라면 너 같으면 내 부모님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주변 제 지인들도 물어보면 불편해 하시냐, 어느 정도 시력이냐, 그 다음에 주로 그러면 어떤 게 불편하냐.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할 때 시력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논했죠. 시력이 원래 1.0이었는데 또는 안경 끼고 1.0이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0.7이 됐다, 0.5로 떨어졌다. 그럼 수술할 거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요즘은 이제 백내장 수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원하는 게 가까운 뭐 핸드폰 보는 게 잘 보기를 기대해서 수술을 원하는지 또는 뭐 운전하는 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침침하다라는 그냥 표현만 하지 실제 시력점은 1.0
생명으로 멀쩡한지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느 시기에 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결국엔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의사 한 명의 의견만 믿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검사 결과를 보겠지만 주변 의사들한테 할까 말까 저 같으면 여러 명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과 질환을 이제 갖고 있는 저도 환자다 보니까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치료를 할 때 이 치료 방침이 맞느냐 제 스스로도 찾아보지만 다른 의사들한테 여러 자문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느 원장님 또는 교수님을 믿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또는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부분은 환자 스스로도 찾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알아보고 오십니다. 정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심지어는 이제 뭐 요즘 AI가 발달했으니까 AI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어떤 내용을 정리해주면 그거를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좀 스스로 백내장이나 눈에 대한 거를 알고 오셔야 의사랑 대화를 하고 진료를 볼 때 좀 자세한 질문도 하고 심도 깊은 대화가 되고 그래야 의사가 설명하는 것도 알아듣지 그냥 내가 눈이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분들 스스로도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만나야 내 눈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떤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도 환자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백내장 심해지면 녹내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진료실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고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경이 약해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병이고 녹내장은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신경이 계속 나빠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추지 않는 계속 진행하는 병이죠. 근데 이제 일부 백내장에서는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눈 안에 백내장이 점차 뚱뚱해집니다. 백내장이 이제 딱딱해지고 뚱뚱해지면서 제한된 눈 속에서 눈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녹내장으로 확 진행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백내장이 녹내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실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많습니다. 주로는 원래 시력이 좋았던 분들에서 보통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안구 길이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대개 안구가 더 작습니다. 시력이 나빴던 학생 때부터 안경 쓰던 분들이 안구 길이가 더 깁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수정체가 점차 뚱뚱해졌을 때 부피가 커졌을 때 눈 공간이 작던 시력이 좋았던 분들에서 갑자기 녹내장으로 확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시력이 좋았던 분들은 안경도 안 써봤고 그냥 돋보기 정도만 좀 쓰고 그랬던 분들은 사실 병원에 잘 안 가십니다. 확실히 저도 원래 눈이 좋은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눈 좋은 분들은 대개 나이가 꽤 들어서 정말 백내장으로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난 살면서 안과 거의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경 쓰던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과를 많이 가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질환 자체가 갑자기 백내장에서 녹내장으로 진행할 확률은 보통 안과를 자주 안 가던 분들에서 오히려 더 일어나다 보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약간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 원래 눈이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면 왜 이제 오셨냐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백내장은 적절할 때 수술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백내장을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안약도 있긴 한데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진행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고요. 일단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생기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서 나는 백내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만약에 이제 백내장이 일종의 노화라면 노화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해볼 수 있죠. 뭐 동남아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의료 봉사 가보면 백내장이 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따져봐도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농촌에서 농사 많이 짓던 분들, 햇빛에 많이 노출됐던 분들이 보통 보면 같은 연세에서도 피부도 자글자글 하듯이 백내장도 심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은 기본적으로 안과에서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할 수 있다면 자외선 차단은 백내장 진행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이가 똑같이 들어도, 나이가 예를 들어 뭐 환갑이 돼도 누구는 약 하나 먹는 거 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눈도 마찬가지로 보면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한 분들이 백내장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 속도가 더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서는 당뇨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전신 질환 관리, 평상시 운동을 충분히 열심히 해주고, 특히나 당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백내장 진행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흡연도 일단 만병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백내장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도 가능한 한 자제하시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백내장을 근본적으로는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보통 한 55세 정도는 저는 보통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분들 보면 55세 이상부터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한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불편치 않더라도 백내장이나 기타 눈의 질환이 점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좀 받아주신다면 만에 하나 병을 키우고 있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은, 일단 인공수정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걸 받게 되면 누구든 인공수정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백내장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 속에 있는 수정체이고, 인공으로 된 인공수정체로 갈아 끼워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대부분의 안과 진료에서 백내장을 뭐 잘 제거해 드리겠다, 뭐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해드리겠다 정도로 보통 의사들이 설명하다 보니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여전히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나는 내 몸에는 뭐 인공수정체를 넣은 적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참 많습니다. 인공수정체 또는 이제 의사들이 렌즈 또는 뭐 인공 렌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눈 속에 예전에 이제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던 그런 기능을 해주던 수정체, 또 이 수정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수가 안 맞으면 안경으로 이제 그걸 도수를 커버를 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수술하면서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넣어주는 게 인공수정체라고 부르는데, 이 인공수정체는 크게 두 가지, 단초점과 다초점이 있습니다. 안경도 나이 들면 이제 일반 안경을 쓰던 걸 다초점으로 바꾸듯이 인공수정체도 예전에는 그냥 단초점 인공수정체만 존재했었는데 한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이제 한 길게 보면 한 20년이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서 환자분들도 점차 이제 인공수정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됐죠. 단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초점이 하나만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초점이 하나만 보인다라는 건 수술을 했을 때 원래 젊어서 정상적인 사람의 눈은 멀리 가까이 다 보고 싶은 부분을 100% 볼 때마다 딱 초점을 잡아주죠. 하지만 인공수정체는 말 그대로 진짜 딱 민자로 딱 하나만 보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았던 분들은 보통 단초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멀리 보게 만들고, 컴퓨터나 핸드폰 볼 때는 돋보기를 쓰게 되는 거고, 안경을 쓰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노안이 오면 가까운 거 볼 땐 안경을 벗고 멀리 볼 땐 안경을 쓰거나, 또는 안경 자체를 다초점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 대개 수술을 단초점으로 근시였던, 가까운 거는 잘 보이고 멀리는 안경 쓰던 분들은 가까운 거로 맞추죠. 그러면 가까운 쪽은 안경 벗고 보게 만들고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고 보게,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쯤부터 해서 점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발달이 되다 보니 요즘은 이제 진료실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한 80대 이상 분들도 이왕이면은 좀 돋보기 좀 안 쓸 수 없겠냐, 또는 내가 평생 안경을 좀 50년 넘게 썼는데 안경 좀 벗고 생활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질문, 또는 이제 찾아보셨을 때, 또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 어디 가서 노안 수술 받았는데 수술하고 오더니 돋보기도 안 쓰고 다 잘 보더라, 이런 수술은 이제 인공수정체를 다초점으로 썼을 때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저희 병원만 해도 사용하는 이 인공수정체가 한 20여 가지 넘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해서 장점이라면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골고루 볼 수 있죠.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비해서 하나만 보이지만 대신 장점은 하나가 제대로 잘 보이는 장점이 있죠. 안경을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어느 하나가 딱 정확한 포인트가 잘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요즘 환자분들은 멀리도 잘 보고 싶고 핸드폰도 잘 보고 싶고 안경도 가능하면 안 쓰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젊어서 내가 라섹 이런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단초점으로 수술했을 때 난시를 포함해서 교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단초점 수술, 백내장만 제거했다라는 개념으로 수술을 할 때는 비용이 나라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3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죠. 그런데 다초점으로 수술하게 되면 대략 평균적으로 봐도 한쪽 눈 기준으로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따른 환자분들 선택의 고민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렌즈일 수 있습니다. 뭐 골고루 다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 좋게 보면 빛번짐이나 또는 상의 선명도나 이런 건 단초점 대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응을 잘 못해서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안과 전문의랑 진료를 보면서 충분히 상의를 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닦아는 안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닦아는 안과라는 그 제목, 그 타이틀, 이 채널명처럼 저희 닦아는 안과에서는 안과 의사들이 이전에는 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 환자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전부터 많이 다뤄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잘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결국엔 겪게 되는 수술이고요. 그게 내가 보호자로서든 당사자로서든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참고하신다면 백내장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거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으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셔야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후회 없는 수술을 받게 되고, 특히 이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고, 또 한 번 받게 못 받는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한 번 수술 받으면 평생 내 남은 세월을 다 이 백내장 렌즈 인공수정체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좀 잘 이해를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수술을 어디서 받든 정말 백내장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만큼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진료 받으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채널이 좀 다른 채널과 좀 다른 점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의 후기가 100여 개 이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 또 여러 인공수정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눈에 관련된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다루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했을 때 이 환자분처럼 잘 보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멀리든 가까이든 전반적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에 참 좋은 채널이라. 다만 이제 의료법 테두리에서 좀 제약이 있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의료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990원입니다. 990원만 결제하시면은 영상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 보셨으면 다시 중지하셔도 되니까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혹시 고려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저희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신다면 다양한 후기들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또는 후기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로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진료 보면서 사이사이 댓글이 달릴 때마다 답변을 다 드리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던가, 또는 혹시 병원에 내원을 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